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 정치인들의 단식 사례도 소환이 됐었습니다. 본격적인 단식 정치의 시작은 바로 이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83년도에 무려 23일 동안 단식한 이 사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983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반독재 항의의 뜻으로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 1983년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23일간 단식하면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가면서 단식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최 의원님 기억하시죠? 그 상도동 자택에서 단식을 했는데요. 사실은 병원에 입원한 게 본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강제로 입원을 시켰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거기서도 그 식사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단식을 이어갔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23일 만에 끝낸 것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 단식 아주 엄혹한 시대였고요. 더군다나 언론의 이 단식이라는 김영삼 그때는 이제 김영삼 대표였죠. 김영삼 대표 단식 이런 표현 자체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어느 신문에 보면 그 야당 총재의 식사 문제 이렇게 이제 언론에 표현이 돼. 그게 이제 단식, 식사 문제. 단식이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이 정도로 엄혹한 시대인데 그때 23일간 단식 투쟁을 통해서 그 이른바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3주년에 좀 부각을 시키면서 소위 민주화를 국민들한테 일깨웠다 뭐 이런 어떤 그 정치사적인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983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모습 보여드렸고요. 가깝게는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의 단식도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왼쪽이 황교안 전 대표의 단식 모습. 아마 청와대 앞에서 야외 단식을 하고 있던 모습이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역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8박 9일간, 9박 10일, 한 9일간 단식을 했고 그리고 드루킹 특검을 결국 관철시키고 그 성과를 냈던 단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9월 당대표 시절에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무려 24일간 단식 농성을 투쟁을 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2014년에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또 무려 24일 동안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사파도 한번 함께 보시죠. 단식에 뭐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바로 날짜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8일, 김성태 대표 9일,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이재명 당시 대표들은 24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단식 일수이죠. 여선홍 위원님 차이가 좀 나죠. 대단한 의지로 24일 동안 단식을 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관련해 가지고 단식을 하고 결국 이제 24일 동안 긴 단식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앞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당 쪽,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단식은 약간 일수가 길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의 야권의 뭔가 의원님들의 단식은 약간 일수가 좀 짧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뒷말 일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약간 정신력의 차이, 의지의 차이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뭐 뭔가가 있나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식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정치인들의 단식은 약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목숨을 건 투쟁 뭐 이런 극한의 어쨌든 요구사항을 간철시키기 위한 마지막인 정치적인 수단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조금 보이기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히든 카드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뭐 대화, 토론, 뭐 협력하고 이런 것들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로 뭔가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수 쪽 정치인들의 단식 일수 그리고 진보 쪽 정치인들의 단식 일수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좀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요. 네. 근데 단식 과정 중에 이제 단식의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 사실은 그 명분으로 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오래 단식 필요 없잖아요. 그건 이제 그걸 첫 번째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단식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혀 곡기를 끊으면서 완전히 음식과 단절하는 그런 단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자체는 FM 단식, 그러니까 정말로 투명한 단식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저 정도의 단식을 했을 때 거의 뇌손상이 올 정도 순간까지 가는데, 만약에 저렇게 투명한 단식일 때 24일까지 갔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단식할 때도 뭐 출퇴근 단식이다, 네. 뭐 보온병에다 뭐 영양제 넣고 먹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정청래 지금 대표가 전에 단식할 때도 20일 넘게 했는데 그 당시 한 단식 21일 됐을 때 흡연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상적으로 단식을 하면 적어도 7, 8일 정도 되면 이제 장동혁 전 대표의 어떤 신체적 상황 정도 돼야 하는데, 담배를 필 정도 외부에 나가서 할 정도라면 저게 정말로 단식이었느냐, 이제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식이 짧아진 것 자체는 너무 의지가 없어서 그렇고, 긴 것은 뭐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있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농담처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가장 확실한 단식, 옥중 단식이다 이런 얘기가 옥중 있거든요. 단식이다. 옥중에서는 누구도 접근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보온병을 준다든가 뭐 퇴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옥중 단식이다 그러는데,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5.18 특별법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옥중 단식을 했었어요. 그때 27일간 한 적이 27일요? 27일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